다리를 아예 못 한 달 동안 구조할 때도 못 썼죠. 다리가 지금 돌아간 이유는 돌아간 이유는 기형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쓸개골 탈구 있잖아요. 예, 쓸개골 탈구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예, 보통 뭐 진료 보러 오시는 강아지들 대부분 2기 아니면 3기, 예. 좀 심하면 4기도 있긴 한데 수술을 해주는데 수술을 안 해서 맞아요. 방치를 했기 때문에 4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도 방치를 하면 얘는 그때부터 조금 안 썼을 거고 안 쓰면 근육이 빠지니 쓸개골 탈구에 의한 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와. 일단은 형태학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변에 근육들이 막 있겠죠. 인대랑 네네. 이런 막 뼈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도 다 변형이 됐을 거거든요. 그놈들이 이렇게 이 주축이 되는 뼈를 만들어 놓은 대로 다시 조금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리를 쓰면서 회복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관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다리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쁘게. 그럼 그 다리가 없고요. 일단 원장님 소개는 해볼만 하다. 네, 해볼만 하다. 라고 또 해주는 게 맞고, 포기하기는 조금 아깝긴 해요. 포기하기는 아까우니까 해주는 게 맞고. 나이도 해볼만 하고, 얘 성격은 활발하죠. 네, 활발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이게 수술 지금 빈혈기가 조금 있다던데. 맞다. 얘가 뭐 밥 잘 먹었어요? 처음에 구조되고 나서는 밥을 안 먹었었어요. 완전 거진 기아 상태 비슷하게 발견이 됐거든요. 네. 밥도 안 먹고. 근데 이제 조금 식사량이 조금 늘긴 했었는데 네.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뭐 아나플라즈마나 뭐 라인병이나 이런 건 전혀 사성충도 없고요. 근데 이제 빈혈이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인보가 있거든요. 아, 인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밥은 잘 먹고 있죠? 네, 잘 먹는데요. 맞아요. 그때 우리 밥 데리고 있을 때도 밥 잘 먹더라고요. 네네. 빈혈 프린트를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 뼈, 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쵸.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어디를 여기는 이렇게 잘라라는데 네. 수술 들어가면 여기가 어딘지 몇 도를 돌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런 가이드를 다 제작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 뼈에 딱 대면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르면 되고 여기 자르면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작을 해야 돼요. 요거를 하지 않고는 이 수술 할 수 없어요. 감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작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애기는 언제 오면, 설탕이는 언제 오면, 그래서 보호자님이 약을 다 먹-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 저희가 이제 제작을 들어가고 네, 의뢰주신 설탕이 MPL-CT 분석 및 간단한 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일단 앵글 측정 이제 전부 진행을 해뒀고요. 양측 앵글들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이제 우측 다리의 경우에는 안테 버전 이제 11도 정도로 이제 매우 낮아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다리의 경우에는 안테 버전 거의 0도에 가깝게 감소한 이제 매우 심한 기형을 보고 있습니다. ALDF의 우측 다리 약간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오나 뭐 조금 높은 정도일 수도 있고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좌측 다리 같은 경우에는 ALDFA가 뭐 이제 사실상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하게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DFO를 해주셔야 하는 케이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비아 로테이션, 지금 이제 트로클리아가 있는 방향과 티비아 튜버러시티 위치를 보았을 때 이 환자가 슬개골 탈구 3기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마취하에서는 이제 정렬상으로 리덕션이 되는 것을 보아서는 일단 티비아 로테이션은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과 좌측의 이제 수술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앵글 측정한 것들 잠시 이미지 보관해 두고 숫자만 숨기고 이제 간단하게 좌측 다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내주신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실제로 이제 보행 중일 때의 이제 정면
배열을 봤을 때 이제 지금과 아주 비슷한 정도의 배열을 가지고 이제 다리를 좀 들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안테 버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교정을 할 때 지금 대략 보시는 이제 노란색 십자선 부근에서 이제 절골을 하게 되는데, 네, 절골을 해서 안테 버전을 이제 최대한 이제 정상에 가깝게 돌려주고, 그리고 ALDFA도 이제 정상 값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쿼드리세스 머슬 자체가 지금 파텔라의 위치로 보았을 때좀 심각할 정도로 이제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고정을 하게 되면 파텔라가 절대로 그루브 위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쇼트닝을 이제 상당량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쇼트닝을 이제 최대한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 그 상태에서 네, 이제 일단 이제 대퇴골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수술 후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파텔라 리가멘트, 아니, 파텔라의 위치 변경이나 아니면 어, 미디얼 사이드의 소프트 티슈 릴리징 이런 것들을 거치시게 되면 이제 티비아가 어느 정도는 익스텐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티비아 배열은 이제 수술 전에는 사실 지금 70도가량 몸의 안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해도 뭐 30도, 40도 내외 정도에서 보통 이제 개선이 끝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도의 배열이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배열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피머의 아나토믹 엑시스와 뭐 TBI, 이거 티비아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벨거스로 보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 발끝 방향이 완전하게 몸의 바깥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익스터널 토션이 수술 후에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프록시말 PTO를 진행을 해서 이제 CTW, PTA도 최소한 어,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 좀 줄여드리고, 나중에 십자인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션 교정을 하면서 베거스 교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토션에 대한 디포미티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프록시말에서 절골을 하게 되면 이제 절골면이 삼각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션 교정을 하고 다시 붙였을 때 얼라이먼트를 맞추거나 아니면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고 힐링을 시킬 때 굉장히 디서드베인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디스탈 쪽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절골 라인을 좀 밑으로 내려서 이제 교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뼈의 단면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디스탈 쪽으로 절골 라인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토션 교정을 해줘서 이제 수술 후에 전반적인 다리 형태가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목 관절 펴시게 된다면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것 정도의 이제 배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지금 수술 중에 네,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이제 각각의 배열을 전부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전과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만 교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티비아까지 다 교정을 했을 때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우측 다리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 실제로 보행 중에는 안테 버전이 낮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트로클리아 정면으로 이제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이제 대퇴골에서 이제 트로클리아가 외측을 바라보는 상태로 보행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골 교정술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환자가 보행을 할 때 이제 발끝 방향이 정면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배열을 해야만 원활하게 이제 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
지금 환자의 이제 다리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티비아 튜브러스티가 몸의 안쪽 방향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게 되는 이제 대퇴사두근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파텔라가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 그 다음에 파텔라 텐던의 방향,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근육과 인대의 방향이 좀 많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근육이 수축을 할 때 파텔라가 몸의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 다리에 대해서는 절골교정술이 꼭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방식으로 이 환자가 여전히 이제 외측 방향으로 트로클리아를 향하고 이제 걷는다고 했을 때 그런 고관절 배열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 절골교정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게 되는 노란색 십자선 부근에서 이제 절골을 해서 안테 버전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ALDF에도 어느 정도는 좀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환자가 이제 발끝 방향이 조금 더 이제 정면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다리를 돌리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 정도가 DFO를 했을 때 수술 후에 다리 배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측 이제 동시에 이제 각 단계에 따라서 이제 동시에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 다리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티비아 튜브러스티가 몸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근육이 수축했을 때 슬개골이 빠지게 되는 원리인데 그래서 일반 수술을 하시려면 절골 교정술을 하지 않으시고 티비아 튜브러스티의 위치를 이렇게 몸의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 주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인대와 이제 근육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게 되면서 절골 교정술 없이 이제 교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리 전체적인 얼라이먼트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TTT의 양만 충분히 많이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 후 이제 잘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만약에 DFO를 적용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퇴사두근의 배열 방향 그리고 이제 파텔라의 위치 그 다음에 파텔라 텐던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그 상태에서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당기게 될 때 이제 파텔라가 빠지는 힘이 현저히 감소를 하고 사실상 이제 TTT도 할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는데 이제 그 TTT의 양을 더 적게 가져가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전반적인 얼라이먼트가 맞게 되면서 잘 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환자 티비아에서 약간의 벨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피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벨거스 양상으로 좀 벌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외관상 크게 차이가 난다던가 아니면 파행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어서 티비아까지는 이제 굳이 교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DFO를 이제 보호자분께서 원하신다면 좀 더 수술 후에 이제 다리의 움직임의 개선이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측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이제 많이 다른 편입니다. 지금 수술 전에 대퇴사두근이 원래 있어야 할 방향, 그 다음에 슬개골이 있어야 할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인대가 정렬된 방향,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정말 심하게 틀어져 있어서 근육이 수축되면 슬개골이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DFO를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하실지라도 지금 근육의 방향, 파텔라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티비아 튜브러스티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반대편 수술한 것처럼 이제 TTT의 양을 소량으로만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좌측 다리의 경우에는 DF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상당량의 이제 TTT를 적용을 해 주셔야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의 이제 뼈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 티비아 튜브러스티가 떠 있는 형태 정도로 교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퇴골을 교정을 하고 나서 티비아 벨거스와 익스터널 토션이 좀 상당히 과도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벨거스를 사실 지금 뼈의 형태 때문에 벨거스 교정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벨거스는 좀 남겨두고 벨거스와 TPA 조금만 교정하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절골선을 좀 올린 정도에서 토션 교정 위주로
네, 토션 교정 위주로 이제 PTO는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절골 라인을 이제 밑으로 내린 형태로 교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좌측 다리는 벨거스 교정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수술 후에 전반적인 다리의 정렬이 어느 정도 이제 티비아가 몸의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벨거스 양상은 이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측 다리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 좀 안 커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좀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해보면 3D상으로 모델 따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양측 다 절골 교정술을 병행을 다 해주셔야만 이제 MPL 교정의 가능성이 생겨 보이는 환자고, TTT 요구량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관절의 틀어짐이 익스텐션 제한이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익스텐션 제한이 여전히 유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TTT의 양 제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슬개골탈구가 다시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DFO에서 이제 다리의 길이를 이제 쇼트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좌우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확대 비율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다리가 이제 짧게 전반적인 길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보행상에 있어서 수술 후에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의뢰주신 설탕이 MPL CT 분석 및 간단한 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거나 가이드 설계 요청해 주시면 이제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